네, 4월 27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분이죠. 유안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 일단 나스닥이 4%대 급락하고 빅테크 기술주들이 막 테슬라가 12% 빠지고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 시장이 박살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1%대로 잘 버텼어요. 일단 오늘 증시 전체적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저도 이번 주 사실 미국 주요 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많아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역시 안 좋았고, 또 특히 테슬라 급락은 뭐 그런 거잖아요. 트위터 인수하려고 머스크가 또 테슬라 주식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로 막 급락을 했잖아요. 시장이 요새는 좋은 건 자꾸 안 보려고 그러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언제는 계속 예전까지는 뭐라 그러지? 지난번에 NFT 올라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뭐 호재만 자꾸 봤었잖아요. 그죠, 메타버스 그때. 네, 근데 그 뒤부터는 계속 악재만 찾아가지고 막 눈을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악재, 어떤 게 악재인가.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오늘 2600선 테스트 한번 하겠구나 생각을 했었었는데 뭐 예상외로 잘 버티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말씀 주셨던 대로 시장이 조금 견조하게 잘 버텼어요. 그래서 오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 시장 흐름의 연속선상, 왜냐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었고 오늘도 좀 견조했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도 상대적으로 잘 버텼고, 그다음에 또 의외로 뭐 제약바이오주가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지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왔었던 모습. 상대적으로 좀 성장주 섹터주들은 뭐 여전히 이번 주 내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계속 안 좋았던 흐름. 특히 이제 뭐 미국 시장도 아시겠지만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또 중국 봉쇄 우려감 이게 좀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 그렇죠. 중국이 요새 다시 폭탄으로 떠올랐어요. 진짜 뭐 하나 끝나면 뭐 하나 또 나오고. 아니, 그래서 일단 이 시장 자체, 그러니까 호재가 반영이 안 되고 악재가 크게 반영되는 이 분위기, 이게 바로 약세장 아니겠느냐, 약세장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세장을 뭐 어디까지 약세장으로 보느냐가 관건이긴 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정이라고 보면 조정인 거고, 약세라고 보면 또 약세인 거고, 뭐 이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시장에 너무 악재가 반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악재를 계속 끄집어서 이제 반영시키고 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호재도 이제 나오다 보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호재가 나왔을 때 시장 고점이 나오듯이 악재도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으면 시장 저점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악재 나올 만한 건 다 나온 것 같고요. 뭐 하나 남았다 그러면은 전쟁 다음 진짜 전쟁? 핵전쟁? 그 정도? 그렇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변수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더 확전이 되느냐 혹은 마무리되느냐, 오히려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네, 그렇죠. 또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 무기 자꾸 대주고, 그쵸. 미국에서는 서방에서는 푸틴은 러시아 쪽에는 핵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 러시아는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결국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푸틴 자존심 많이 상해서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잖아요. 지금 뭐 유럽에 가스 끊을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끊었고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푸틴도 뭔가 타협점을 찾으려면 좀 뭔가 좀 명분을 좀 줘야 돼요. 네, 맞아요. 명분을 줘야 되는데 이 명분을 안 주려고 그런단 말이지. 계속 바이든도 막 끝까지 막 밀고 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푸틴도 뭔가 좀 명분만 주면은 좀 어디선가 좀 타협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일단은 러시아 문제는 별로 이제 안 보는 것 같고 오히려 중국 봉쇄하고 뭐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발생된 그 에그플레이션 문제, 기타 등등 그런 물가 이런 문제 더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글로벌리 이제 분위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이제 나스닥, 미국 증시가 어떻게 또 흘러갈지, 오늘 잘 버텨줬으나 또 내일 또 어떤 급락하는 상황,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면 내일은 아마 우리도 좀 데미지를 받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내일까지 빠지면 꽤 빠지는 건데, 미국 엄청 빠지는 그러니까 건데. 지금 나오는 거는 S&P 500 기준으로 해서 뭐 20% 이상 이제 더 하락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세장 진입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에서도 슬슬 나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미국 요새 빠진 이유가 뭐 핵심적으로 뭐 종목들 실적 때문에 빠진 것도 있는데 성장주들이 좀 많아서 빠졌고, 오히려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미국이 진짜 따다닥 빠지면서 이제 우리 시장 압박을 줬잖아요. 근데 오히려 오늘 2,600을 안 깼기 때문에 내일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빠지면 오히려 더 빠지진 않겠지. 뭐 이런 심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정도 빠졌으면 더 빠지겠어 뭐 이런 심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오히려 2600선 전후로 해서 좀 바닥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뭐 더 큰 악재가 나오면은 최악으로 보면 한 2500대 한 초중반 여기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악재는 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대신증권 그 투자전략팀장이죠, 이경민 팀장 그 보내주신 리포트 그 보니까 2,600선 밑이 만약에 온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구간이다. 이제 그런 의견을 주기는 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 정도까지 빠지면은 한번 저가 매수세를 한번 유입시켜 볼 만큼 많이 빠졌으니까 그분 의견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주들이 뭐 워낙 활개를 치고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많이 갔잖아요. 그렇게 움직였던 상황 속에서 시장이 계속 악재란 악재를 다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근데 또 실질적으로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가 이번 주면 거의 주요 기업들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 실적으로 인한 악재는 더 이상 뭐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를 미리 하고 얻어맞은 기업들 위주로 조금 보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납폭과대주. 납폭과대주일 수도 있고 뭐 실적 부담 때문에 빠진 종목들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내일 아침에 뭐 미국 때문에 혹시라도 더 빠진다 생각하신다라면은 오히려 좀 반대 매매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개별 종목들 뭐 그러니까 아주 뭐 이상한 테마주들 그런 개별 종목들이 아니라 뭐 잘 버티고 있다가 뭐 담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더 시가가 낮은 종목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금 최근에 가던 호흡대로 반도체 소부장. 오늘 특징적으로 오늘 이렇게 좀 힘든 장에서도 오른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소부장 쪽 올랐나요? 결국은 실적이죠. 실적이 좋은 주들. 오늘 잘 버틴 쪽들이 자동차. 하긴 자동차 보합으로 거의 됐으니까. 네,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들. 죄송합니다. 반도체 소부장들. 코로나는 아니죠. 제가 이거 막판 리오프닝 되는데 우리 코로나 단체로 또 아니 제가 요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지난번에는 비염 때문에 코가 막혀서. 아 맞아, 우리 지난번에 참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지난번에 건강 문제 비염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촬영이 안 됐지. 숨을 못 쉬어가지고서 못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미세먼지에 꽃가루에 그러면 아직까지 뭐 비염 다 안 나섰는데 또 역류성 식도염에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기침을 유발하는 거를 제 옆방 부장님 보고 알았어요. 제 옆방 부장님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기침을 하시는데 아, 그게 병원 갔더니 역류성 식도염이래요.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는데 역류성 후두염. 이 목 성대 거기를 자극하니까, 자극을 위산이, 줘가지고 거기가 예, 약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나도 좀 해봤었거든.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지금. 요새 이게 그러니까 성인병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인병이라기보다 우리 현대병. 많은 그럴 수 분들이 있고. 이렇게 증상이 있더라고요. 저는 직업병. 직업병. 말도 많이 하니까 또 그리고 요새 주가 빠져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보신 분한테 괜히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제가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저한테는 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혹시나 코로나 막 이러면서 아, 아직 안 걸리셨죠? 나 이제까지 잘 버티고 있는데 막판에 그냥 저도 리오프닝이 지금 잘 됐는데. 버티고 있어요. 아. 저도 잘 버티고 있어요. 자, 오늘 어쨌든 이제 올라온 주식들 이거를 우리가 내일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강한 것들이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러저러한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많이 빠졌던 주식들이 좀 다음에 오를 것이냐 어디를 좀 공략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둘 다? 말 되네. 50%씩?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 좋아서 악재 때문에 빠졌는데 한 번 더 빠졌잖아요.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가장 호재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옛날에. 많이 빠진 게 호재고 많이 오른 게 악재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에 뭐 테마주들 너무 양산돼서 그쪽에 좀 시소를 쏠릴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테마주들 막 가다가 오늘 급락한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한테 눈길을 줄 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종목들 중에서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정말 더 빠질 때가 없을 정도로 많이 빠졌거든요. 정말 많이 빠졌죠. 1년 이상. 많이 빠진 데다가 또 지금 시장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봉쇄당했어?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갈 것 같아? 시장이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 그럼 경기 침체로 갈 것 같아? 그동안 금리 인상한다고 성장주들 완전히 내립했는데 주가가 빠졌는데 이제 또 봉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빠져. 경기 침체라면서 빠져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약바이오가 경기 침체랑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엔터주들도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거든요. 뭐 원자재 상승이나 경기 침체랑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경기 침체랑 상관이 없는 섹터주들을 시장이 선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종목들이 다 알고 보면 성장주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원가가 안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제는 조금 돌아볼 수도 있는 가격대에 다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로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려한다라면은 그런 쪽들로 다시 시선을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니야, 이 정도로 극악무도하게 빠지고 인플레이션은 고점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면은 다시 또 이번 조정 받았을 때 경기 민감한 종목들을 또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보여주는 방향을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자동차 부품주들은 정말 코로나 때 최악을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반도체 부족부터 시작해서 중국 봉쇄까지. 그렇게 따지니까 오히려 뚜껑을 열었더니 생각보다 실적이 좋아. 그렇잖아요. 환율 효과도 받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부족했었지만 오히려 비싼 고가 사양의 차들을 팔으면서 그 부분으로 시장이 괜찮네, 생각보다 조금 있으면 더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라면은 결국은 뭐가 됐든지 간에 실적이다. 이 주식이 그렇죠. 실적보다 싸냐 아니면 실적보다 비싸냐,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뭐 네이버, 카카오도 많이 빠지면 그래도 실적보다 많이 싸졌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본다면 결론은 주가가 많이 빠진 메리트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쪽으로 시장을 선회할 수도 있다. 내지는 시선을 달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 봉쇄가 오늘 올라온 이유가 중국 봉쇄가 조금 풀릴 것 같은 뉘앙스였잖아요. 상해도 조금씩.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예상하기보다는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 주는 게 앞으로의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쨌건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도 뭐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환율이 지금 맞아요. 코로나 초기 수준 1260원대를 좀 돌파를 했다. 이게 오늘 큰 맞아요. 화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부담이 점점 이게 커질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가 102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시장이 달러 인덱스가 한 95를 넘어가면 리스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좋았었는데 계속 이제 달러가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 계속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 또 지금 경기 침체로 간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중국 봉쇄가 오래가면 또 미국의 물가 압력을 행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금리를 더 강하게 올리겠지. 그렇지. 이런 생각으로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또 경기 침체가 간다고 보니 달러만한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대비 다른 환율들은 약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뭐 위안화도 엄청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의 환율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 건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봤어도 우리나라가 균형 환율로 봤을 때 시장이 그래도 좀 선호하는 환율은 거의 한 1,100원대 중반? 근데 이 정도는 돼야지 외국인들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전반적으로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1,260원대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당분간 좀 막기 힘들다. 왜냐하면 계속 환차선을 보고 버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환차선 이슈 때문에 매도할 외국인들 다 매도하고 나면 오히려 또 환율이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주가는 주가대로 빠지고 그렇죠. 환율은 환율대로 높으니 예전에 살 때 금액보다 20%는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러면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외국인이 들어오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들어오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 자체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가시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 뭐 연준에서 5월 달에 하겠지만 이번에 50bp는 뭐 거의 100%잖아요. 50bp 하고 그다음 뉘앙스를 이제 제시할 때 지금 상황 보니까 우리는 너무 경기 좋고 소비도 좋고 다 좋아. 우린 계속 뭐 강하게 올릴 거야. 이렇게 뉘앙스를 가져갈지, 아니면 우리는 괜찮지만 글로벌 뭐 유럽이나 러시아 문제나 중국 문제를 봤을 때 어려울 수 앞으로 있다. 어려울 수 있으니 금리 스탠스를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좀 완화적인 제스처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연준이 마음을 바꿨네? 라고 느낄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급격하게 금리 인상 쪽으로 쏠렸던 자금들
그래서 이머징 시장에 매도했던 자금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연준의 이번 스탠스, 금리 인상 이후의 스탠스에 대한 발언,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거기서 조금 완화적인 지수처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조금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 다음에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은 투자를 지금은 적극적으로 할 때가 아니라 연준의 그 발표 스탠스를 확인하고 나서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맞죠.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한 발 늦게 출발하더라도 방향이 맞아줘야지 빨리 출발했는데 이게 아니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는데도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늦게 출발한다 하더라도 스탠스를 확인하고 가는 게 좋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잖아요. 너무 막 극악무도하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그렇죠. 그 정도만 아니다라면 오히려 좀 환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번 연준 회의까지는 시장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방어적인 저점 매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많이 빠졌을 때만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급락했을 때 일단 사. 그다음에 종가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매도. 아, 당일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계속 타이밍을 맞춰가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게 아니다라면은 나는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 여기서 더 빠져도 돼. 난 더 살 거야라고 마음을 먹는다라면은 저는 급락하는 시점마다 조금씩 내가 원하는 종목을 나눠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기 전에 주도력을 보여고 개선의 여지를 보여왔던 섹터주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나 뭐 최근에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IT 소부장 이런 섹터주들 중심으로 해서는 급락시를 좀 활용을 해서 매수하고 또 상대적으로 최악을 달려왔던 낙폭과대주들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급락이 나오거나 반대 매매 때문에 급락이 나온다라면은 한번 그 가격 괴리를 노려보는 트레이딩 저점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결국 이제 종목 선정을 뭘 할 거냐가 그렇죠.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좀 초점을 맞춰 나가 보죠. 오늘 그 오전에 황희연 팀장도 나와서 황희연 팀장은 작년 말서부터 바이오주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가지고 있는데 저도 바이오 너무 좋아하다가 이런 분들이 이게 한 방을 노리는 거지. 맞아요. 근데 계속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우리 오전 방송의 민재기 팀장 데이터에도 나오듯이 요즘 기관들이 계속 사모으고 있는 게 셀트리온이 뭐 이런저런 주식들, 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 바이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바이오 쪽에서 매집이 지금 시작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보인다. 네. 이게 이제 포인트였거든요. 네. 뭐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지긴 했죠. 정말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빠졌잖아요. 눈은 뜰 수 있어요. 제 주변에서 진짜 셀트리온 때문에 정말 엉엉 우는 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 진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야 정말 해도 너무했다 할 정도로 바이오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뭐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좀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부처를 뭐 만들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에 민감하지 않다. 그 다음에 경기 침체로 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다. 그런 섹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낙폭이 과대하다 보니까 좀 선회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바이오를 많이 좋아하는데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제한되는 느낌? 너무 많이 빠지면 더 빠질 데도 없는 상황이 오면 반등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긴 해요. 바닥까지 가면 더 이상 들고 있는 분들도 아유 이제 포기하고 아예 그냥 보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막 이런 얘기 있어요. 여기 매도량이. 바닥이야, 뭐 여기 바닥이야. 그럼 애들이 지하실도 있어. 맨날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지하실도 더 넘어간 것 같은 생각? 근데 요새 저는 막 제가 예전에 한 3,000당 사서 물렸었거든요. 요새 급등해가지고 다 올라왔어요. 그래요? 그럴 정도로다가 가는 종목은 가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뭔가 올해 좀 개선의 여지가 있고 임상에 뭔가 효과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는 또 들어오고 또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셀트리온이나 삼바 이런 거는 양 시장에서 지수에 영향력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도 생각했을 때 뭔가 좀 경기에 영향을 안 받으면서 뭔가 사야 되는데 많이 빠졌고 싼데 지수 관련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안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정말 그것도 극악무도하게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섹터 안에서 제가 예전에 한미약품도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게 요즘 흐름 좋아요. 네, 한미약품도 달라졌다고 말씀드렸고 하피약품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보시면 이제 GC셀 같은 뭐 녹십자 계열도 올라오긴 했는데 한미약품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중대형주 단에서 약간 경기 방어적인 쪽으로도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실히 눈에 띄어요. 그리고 한미약품 올해 제가 생각할 때도 좀 파이프라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죄송해요.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제약바이오도 경기 방어주로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대신에 그냥 뭐 무차별적으로는 안 갈 것 같긴 해요. 예전처럼 막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막 갔었잖아요. 그렇지, 뭐 몇 배 나오고 상승. 그리고 뭐 이제 조금은 뉴스만 나오면 막 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없는 대신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좀 우량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에서는 분명히 선택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왔을 때 막 이런저런 해서 종목들 드린 것들이 다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자랑하러 한번 나왔어야 되는데. 기억 안 나. 이미 열흘 지난 거는 이제 기억 안 해. 왜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엄청 올랐잖아요. LS도 엄청 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해. 오늘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오늘 또 잔뜩 갖고 왔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일단 흐름적으로 좀 뭐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하다. 요걸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냥 어느 정도 좀 피신처 같은 느낌? 시장에서. 아직 그냥 막 큰 기대 갖기는 좀 그렇고. 저는 일부는 괜찮은데 저는 뭐 셀트리온이 막 다시 미친 듯이 다시 간다 이런 생각은 아직은 안 해봤거든요. 일부가 어디예요? 네? 일부. 일부? 한미약품, 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같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올해 조금 임상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 꽤 있거든요. 임상.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긴 했지만 NK맥스 같은 종목들도 좀 나름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당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 말고 뭐 비슷한 약간 좀 대기업 성향에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중에서 좀 몇몇 종목들 좀 괜찮은 것들 좀 눈에 띄는데 바이오는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영역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 근거로 볼 만한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심리지 완전히. 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 기업을 너무 많이 믿어야 되고 아주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처럼 이렇게 차트만 보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가지고서 주식을 샀다가는 낭패 보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정말 바이오는 힘들어요. 어려워. 네. 저는 그래서 바이오 할 여력이 있으면 그냥 반도체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자동차주 섹터 한번 이야기해보죠. 일단 현대차, 기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그로 인해서 어제도 뭐 많이 올랐지만 오늘 이제 잘 선방을 했어요. 약보합으로. 이제 오를 만한 때가 됐다? 이제 물타기해도 된다? 어떻게 보세요? 진짜 현대차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습니까? 맨날 모든 사람들이 다 욕 먹었을걸요? 다 그렇지. 방송 나온 사람들이 간다, 괜찮다. 뭐 반도체 풀리면 간다. 뭐 백날 얘기도 안 갔었잖아요. 작년 여름서부터 아주. 근데 이제는 조금 선택을 받은 것 같기는 해요. 뭐 기본적으로 환율 효과도 좀 많이 있었잖아요. 환율 효과도 좀 많이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괜찮았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차량을 얘네들이 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저가 차종은 잘 안 팔고 고가 차종 있잖아요. 돈이 되는 쪽들 있잖아요. 이쪽을 집중적으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부족한 와중에도 그쪽만 밀어줬나 봐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선택을 되게 잘한 거죠. 그치. 돈 되는 것만 팔겠다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쪽들이 많이 좋았고 그다음에 친환경차 이제 전기차류들이 많이 좋았어요. 뭐 기아로 따지면은 뭐 유럽에서 워낙 EV6도 좋았고 그다음에 현대도 제네시스가 선방해준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아이오닉 5도 선방해준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현대차를 봤을 때 시장은 완성차를 보기보다는 전기차나 이런 그런 전장화된 그런 친환경차도 마찬가지가 됐고 요새는 뭐 그 UAM이라고 해서 그 도심 항공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을 좀 보면서 자동차 쪽에 대한 시각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최근에 좀 약간 차량용 반도체는 좀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뭐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를 보면 차량용 반도체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있으면 더 좋아지겠네. 이런 뉘앙스가 계속 자동차 쪽엔 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요새 레포트들이 계속 잘 나와요. 특히 현대차, 기아차, 이제 외국 쪽에서 계속 같이 따라 들어가는 부품 업체들 최근에 리포트 나온 거 보면 이제 화신 되게 좋게 나오고 있고 화신. 네. 그다음에 만도가 좋았죠.
되게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지면 흔들거리면 저가 매수세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방송 전에 유진증권 그 이재일 연구원하고 그 자동차 섹터 애널리스트죠. 방송을 이제 녹화를 좀 했는데 내일 아마 나갈 건데 이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까지 부품주가 자동차, 현대차, 기아와 현대모비스 같이 커플링이 되면서 실적이 좋았는데 이번에는 왜 그런지 자기네들도 지금 분석이 아직 안 되고 있다. 네. 실적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막 안 좋은 리포터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목표 주가 하향하고. 맞아요. 네. 오히려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모비스 계속 좀 안 좋게 보고 저도 예전에는 좀 이렇게 좋게 보는 시각으로 많이 봤었는데 시장에서 보는 시각들을 보면 일단 좀 부품 쪽들이 좀 잘 안 나간 부분이 확실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현대모비스 실적에서도 지배구조 순이익이 좋아서 현대차 무조건 실적 좋겠구나라는 거 예상해 볼 수 있었었는데 오히려 막 모비스보다는 지금 오히려 좀 더 기아나 현대, 그 다음에 현대제나 기아 쪽에 이제 부품 대주고 있는 다른 중소 부품 업체도 좀 많이 좋게 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큰 종목을 지금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비스도 그렇죠. 좀 덩치가 많이 크고요. 또 오히려 위아도 많이 빠지고 나니까 좀 위아에 대해서는 좀 시각적으로 좀 괜찮게 얘기하는 레포트들도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자율차로 봤을 때는 현대 오토에보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글로비스 좀 많이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상에서 상당히 그렇죠.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모비스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봤었는데 최근에 정의선 이제 회장이죠. 회장인가? 부회장인가? 그렇죠. 저도 헷갈리네. 뭐 뭐죠? 그러네 진짜 갑자기 회장인가? 부회장인가? 정의선 회장이겠죠? 회장. 물러섰으니까. 그렇죠. 그쵸? 회장. 그분의 이제 발언의 뉘앙스를 보면 회장 맞네. 예, 지배구조상에서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 그게 기사기는 해요. 누구는 뭐 소설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오히려 정의선 회장이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가지 않을까? 왜냐면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이 이제 거의 미뤄지니까 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다운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결론적으로는 모비스가 잘 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현대차, 기아 이런 게 완성차들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대수가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매출이.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매출이 줄었으니 당연히 모비스도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현대 기아차의 전체적인 볼륨 사이즈가 커져야지만 모비스도 같이 방향성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도와 화신, 부품주는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좀 지켜보자. 요새 좀 레포트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근데 같아요. 아까 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연구원한테.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 반대로 해야 될 때가 있지 않냐. 지난번 그 반도체 관련해서도 네. 막 안 좋다라는 막 목표 주가 내리고 막 이랬을 때 거기가 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도 지금 안 좋은 레포트가 막 나올 때 이게 저점이 아닐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장이 기관 장세예요. 외국인 장세가 아니라 기관 장세거든요. 네, 기관의 매수. 네.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중대형급, 중형급, 중소형급 안에서 기관,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이 시세가 나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요새는 기관 레포트를 믿어주고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은, 네, 그래서 반도체도 계속 레포트 계속 나오잖아요. 소부장들 올라오거든요. 지금 바닥에서 안 빠지고. 왜냐하면 어차피 기관 레포트 좋게 써주고 펀드 매니저들도 그거 기관 애널리스트랑 얘기하면서 매수하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한테 애널리스트들이 가서 브리핑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관이 브리핑하고 애널리스트가 사줘야지 애널리스트가 브리핑하고 펀드 매니저가 사줘야지만 올라가는 시장이라면은 결국은 기관이 원하는 바를 또 레포트를 계속 써주면서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지금의 중소형주 기관 장세에서는 레포트를 좀 믿어줘라. 대신에 좀 너무 큰 대형주들 있잖아요. 내지는 안 좋은데 계속 좋다고 얘기하는 레포트 이런 건 조금 지양하고요. 오히려 좀 더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레포트 괜찮게 나오는 것들은 잘 골라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하긴 뭐 사실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 나온 리포트 자기네들이 그거 가지고 사실 기관 상대로 그쵸. 설명하는 그거 자체가 결국은 기관들이 그 자기네 그러니까 추천하는 그런 것들을 사게끔 그래서 그 주식이 많이 올라가야
본인이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또 그렇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가 그때 2주 전에 왔을 때 농담처럼 막 TCK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TCK. 그 산자부 장관 후보자가 여기 사회이사하고 뭐 LG 디스플레이도 사회이사하고 하이닉스도 사회이사 했다고 해서 저한테 막 뭐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심리로 하지 말라고. 그렇지. 우리가 지금 선진국을 바라보는데 그런 그 인맥, 응? 그런 거 흔들리면 되냐, 제가 정치. 그거를 농담처럼 얘기했었지만 그때 TCK가 어떤 상황이었었냐 하면은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증설을 해가지고 TCK가 되게 힘들었을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TCK가 하는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있어요. 그게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 증설 투자하면서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미 기본적으로 TCK가 1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었고 2분기까지 좋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주가는 정말 아작이 났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갑자기 키움에서 계속 매수 추천을 하는 거예요. 계속 리포트. 탑픽이다, 제일 좋다, 막 뭐지?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근데 주가가 12만 원 밑으로 빠져서 이거는 한번 붙어볼만 하다 그랬었는데 계속 레포트 나오니까 주가 미친 듯이 급등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어저께죠. 증설 투자한다고 발표하니까 주가 완전 급등했었잖아요. 그렇다시피 이게 확실히 뭐 애널리스트들도 근거 없이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렇죠. 조합 탐방도 가고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소형 주단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은 리포트를 조금 믿어주시는 것도 최근에는 투자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관 장세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는 그럼 펄어비스 게임주 얘기해 볼까요? 어제 뭐 중국에서 뭐 실시간 1위를 했다 이것 때문에 또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오늘은 실적에 대한 어떤 이슈로 또 그렇죠.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저께만 해도 게임주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선방을 하면서 괜찮았었는데 또 어저께는 또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 전체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죄송합니다. 펄어비스가 저는 오늘 24% 빠졌네요. 네, 저는 게임주 중에서 유일하게 펄어비스만 그나마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었었거든요. 특히 중국에서 외자 판호 받은 거는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게임 회사 중에서 유일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이기 때문에 침투력도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퍼블리싱 하는데도 텐센트다. 텐센트를 믿어보자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키움 역시 또 키움이네. 키움 애널리스트가 짱이다. 괜찮다. 싸다. 좋다. 뭐 10위권 안에만 들어도 뭐 괜찮다. 그렇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오늘 아침에 다올 투자증권 이제 KTB죠 옛날에 거기서는 아니다. 초기에 너무 과금 체계가 약하다. 그래서 돈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지금 순위도 처음에 이제 앱스토어에서 1위였다가 29위까지 확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쓰면서도 또 어떤 얘기 하냐면 주가가 많이 빠지면 M&A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펄어비스가 그나마 이제 중국에 외자 판호 받고 들어간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또 퍼블리싱도 텐센트가 해서 기대감이 좀 많았었는데 하루 만에 이제 순위가 빠지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하는 매도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만 안 빠졌었거든요. 그동안. 다른 그렇죠. 게임주들은 너무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매도가 너무 많이 몰리고 지난주부터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오늘 공매도 금지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과열이라서. 지난주부터 공매도가 정말 미친 듯이 들어왔어요. 저 그래서 지난주에 공매도 너무 들어와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얘네들은 게임이 망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공매도를 치는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뉴스를 보니까 이 검은 사막 모바일 네. 이게 이제 어제는 앱스토어에 가서 1위로 바로 맞아요. 올라왔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오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막상 해보니까 중국 앱스토어에서 29위를 네, 맞아요.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아침부터 5위권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뭐 5위권만 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또 오늘 나온 레포트만 보면은 단지 첫날, 둘째 날만 보고 어떻게 하냐. 평균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10위권 안에만 들어도 최악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봐야 돼요. 처음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망 매물 항상 뭐 그런 것 같아요. 게임주들은 런칭하기 전에 오르고 런칭하면 급락이 이제 항상 스토리였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들을 때 펄어비스를 싱가포르계 해지 자금이 계속 공매도를 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숏을. 그래서 내가 이것들이 진짜 막 이랬었는데 오늘 그냥 딱
빠지는 거 보니까 이게 확실히 자신감과 신뢰감을 갖고 공매도를 쳤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지켜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3분기에 새로 나온 신작 게임들이랑 또 내년에 나올 도깨비 그 게임까지 생각해 본다라면은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오늘 기관이 다 손절했거든요. 오늘 수급 한번 상황 보시면 화면 보실게요. 네. 수급 보시면 봐요. 연기금이 계속 사주다가 오늘 손절매 들어갔죠. 오늘 완전 손절했네. 급락이 나오니까 그죠? 사모펀드 40만 주나 매도했어요. 사모펀드가 사실 되게 그 초기 좋은 단기 트레이딩 잘하시는 근데 뭐 곳이니까. 이쪽도 많이 급락하니까 손절 당한 거죠. 근데 오늘 투신도 그렇긴 하겠네요. 투신도 손절 당한 거죠. 로스컵 나올 수 있죠. 보험도 마찬가지 다 손절 당하고 외국인은 뭐 꾸준히 그동안 이거 다 공매도거든요. 야. 오늘은 공매도 아니고 실질 매도였을 것 같긴 한데 공매도를 오늘 못 치게 하니까 이제 또 아침부터 급락을 하니까 손절 들어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악성 매물들이 다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오히려 한 번 더 흔들리면 뭐라 그럴까요? 저가 매수를 한번 보자. 저가 매수를 해서 낙폭과대. 가볍게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걸 다 좀 개인들이 170만 주 받아서 이게 좀 부담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펄어빗을 갖고 있는 뭐 신용 주식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그렇겠네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만 놓고 본다라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그나마 다른 게임주들보다는 되게 잘 버텼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임주들은 이미 주가가 요 동네에 와 있었거든요. 요 동네에. 그렇죠. 근데 펄어비스만 이제 중국 기대감 때문에 잘 버텼었고 그동안 이제 박스에서 움직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게임보다는 이게 월등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뭐 물론 공매도 세력들 뒤통수를 빡 쳐주면서 계속 1위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만은 빠진 상태인데요. 뭐 앞으로 조금 상황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장대 음봉에 거래량까지 실리는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은 기관 손절매하고 외국인 매도다. 근데 내일 다시 또 외국인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차트로만 봤을 때 이게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 봤을 때도 옛날에 여기 지지력이 되게 강했던 자리가 한 6만 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여기 요 정도 되겠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저가권이 한 6만 7천 원대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7만 원이 혹여라도 깨진다라면은 저라면 한번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으로 저가 매수에 한번 나서 봄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관 다 손절했으니까 예, 공격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라면은 7만 원 하고 이게 지난번 저점권이었었던 6만 원 요 사이가 되겠는데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6만 원과 7만 원 사이권에서는 조금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회사 측에서도 뭔가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 게임주 섹터 전체가 분위기가 지금 안 좋아요. 이게 성장주 섹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우리 그 넷플릭스 빠지는 맞아요. 논리가 그거잖아요. 이제 바깥에 나가서 놀아야지 안에서 맞아요. 놀겠냐. 저도 넷플릭스 해지했거든요. 제가 그 20만 줄어든 거에 한 개 추가했거든요. 난 이번 새로 가입을 했는데 디즈니 진짜? 보다가. 아 진짜? 근데 넷플릭스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떤 논리냐면 코로나 시대 때 수혜받던 모든 건 다 싫어. 그러니까 니들은 코로나 시대 때 수혜받던 애들은 앞으로 암만 잘 나와도 그때 그 이상을 좀 멀티플 주기가 좀 쉽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이제 놀러 다니느라고 집에서 그걸 뭐하러 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좀 많이 빠졌고 넷플릭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죠. 구글도 알파벳 이렇게 많이 빠진 것도 다 그런 뉘앙스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게임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간과하면 안 된 게 게임은 밖으로 돌아다닌다고 안 하는 건 아닌데 이쪽은 사실 좀 골수들이 있거든요. 밖에서 놀다 들어와서 저녁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바일은 들고 다니면서 하잖아요. 아, 제 친구 저랑 밥 먹는데 앞에서 게임하고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 좀 해라, 얘기 좀 막 이럴 정도로다가 게임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PC 게임이 있고 모바일 게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바일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출퇴근하면서도 하던데요, 보니까. 그렇게 생각. PC 게임은 뭐 물론 앉아서 해야 되겠지만, 근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놀러 나가서 안 하지도 않고 코로나라고 해서 특히 많이 하지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장주고 멀티플을 많이 줬던 섹터고 코로나 시대 때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잘 버텼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급락하기 전까지는 NFT 때문에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게임주들도 주가가 빠지고 나면은 본연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서 다시 선택받는 시간이 분명히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타이밍을 좀 조절하실 필요는 분명히 좀 있겠다고 근데 보여져요. 저는 이 NC소프트의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네.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깨지고 나서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펄어비스도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냥 추세 하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어요. 뭐 말씀드린 대로죠. 코로나 시대 때 다 날렸던 기업들이니까. 이게 NC소프트. 네, 이게 그죠? NC소프트죠.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계속 추세 하락이죠. 지난번에도 이게 다 그려드린 것들인데 계속 추세가 지금 하락입니다. 그래도 빠지다 보면 어딘가 바닥은 나오겠죠. 왜냐하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그 게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수 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리는 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주들은 요새 보면은 뭐 넥슨 지금 뭐 김종주 회장 사망하고 나서 지금 와이프가 다시 또 이제 대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뭐 M게임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올랐었고 그랬었다시피 게임주라는 건 결국은 히트작이 나오고 실적이 되면은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시대 때 좋았어. 뭐 그다음에 최근에 뭐 메타버스나 NFT 때문에 너무 좋았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빼내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경기랑 또 무관하다라는 거. 정말로 막 경기가 막 미쳐가지고 안 좋아져가지고 침체가 돼서 난리가 나면 오히려 아까 제약바이오처럼 이쪽이 상대적으로 선호가 될 수 있는 구간도 올 수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원자재 투입이 없잖아요. 인력만 투입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냥 NC소프트도 지금 말 나온 김에 차트를 보면은 그냥 딱 보면은 아 참 무섭게 빠졌네. 진짜 무섭게 빠졌다. 다만 여기가 지지선이구나. 35만 원 부근이 오면은 더 이상은 좀 안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살짝 있잖아요. 중간에 지지선이라고 하면 여기 한 39만 원 정도.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 한 보시면은 15%선 정도?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선을 그어봐 드리면 여기잖아요. 여기 요선 정도. 그죠? 요선이랑 최악으로 봤을 때가 이제 요 정도. 아, 그러니까 또 개인들이 참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인데 게임주들. 그렇죠. 근데 여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새로운 게임이 계속 나올 때마다 NC소프트도 그때 욕 엄청 많이 먹었었잖아요. 그렇죠. 뭐 린저씨들, 뭐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과금 투입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보상이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게임 그때 오딘 나왔을 때 오딘으로도 많이 옮겨가고 뭐 이러고 그랬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만 놓고 보면은 이제 뭐 지금 연기금도 뭐 계속 꾸준히 팔고 있고 개인만 꾸준히 좀 사고 파니까. 있잖아요. 외국인도 팔고 있고. 하지만 뭐 강도는 옛날만큼 엄청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팔아도 많이 빠지는 이유가 사주는 사람이 고점에서 사줄 생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저점으로 계속 빠지는데 그냥 단순히 차트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거의 지금 이게 언제예요? 2018년도 때 그죠? 그때 가격까지 거의 다 왔으니까 거의 3년 전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쪽도 제약바이오처럼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면 분명히 저가 매수에는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펀더멘털적으로는 살만하지만 왜냐면 수급이 안 받쳐주니까 계속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요즘 걱정이 되는 게 요즘 뭐 비료준이, 사료준이, 식음료니 에그플레이션 해가지고 막 상승하는 무섭게 맞아요. 폭등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이제 슬슬 팔아야 되는 고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어떤 주식들은 펀더멘탈적으로 네네. 가치가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네. 오른 가격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지금 시장이 원래 소외주였잖아요. 시장에 맞아요. 지금 관심이 사라지면 기업 가치가 낮게 저평가됐다라는 인식 하에서도 결국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뭐 사실 지금 금리 상승기에 뭐 지주회사나 가치주나 이런 것들이 오르는 건 좀 이해는 가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적당히 돈도 벌고 있는데 뭐 그다음에 갖고 있는 가치도 물가 상승과 함께 올라갔으니까 저평가 인식에서 그런 종목들이 올랐다 생각하는데 요새 보면은 와 비료 뭐 진짜 뭐 사료 현대사료 많이 갔다 오는데 그 뒤에 한일사료인가? 그것도 또 또 그렇게 미친 한일사료인가? 듯이 갔고요. 그다음에 비료주. 저는 사실 막 그런 싸구려 비료주는 잘 못해가지고 유니드나 뭐 롯데정밀화학이나 뭐 KG케미칼 뭐 이런 비료주들은 좀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엄청 많이 갔죠. 그다음에 사료도 막 엄청나게 많이 가고 비료 많이 가고 그다음에 최근에 무슨 수산물 뭐 이런 것도 많이 가고 요새는 또 닭. 그렇죠. 돈육주, 뭐 네. 돈. 왜냐면 뭐 삼겹살값 오른다고 그러고 돼지고기, 그다음에 계란 닭. 가격 오른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닭들 이제 뭐 닭값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또 치킨 가격도 올린대요.
아, 이거 무슨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런 그런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오르는 게 일정 부분 이해는 가는데 난 저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테마잖아요. 아니 저는 그런 거 같아요. 가스 가격 올라간다고 가스주들만 올라오잖아요. 저는 그것도 사실 솔직히 좀 이해 안 가거든요. 아, 가스는 지들이 땅에서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입해와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저는 가스 올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르는 거는 미얀마 가스존이 있으니까 이해 간단 말이죠. 근데 가스공사도 오르고 무슨 가스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전이가 됐다고 해서 이익률이 확 늘어날 것이냐? 춘에 가져오는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고민인 거지. 근데 그런 애들은 그 연동을 하니까 뭐 이익 보전이 된다 생각하니까 다른 것들보다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과자 회사들도 제품 가격 올리고 라면 회사들도 제품 가격 올리고 근데 사실 필수 소비재는 가격 저항이 그닥 세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 원가 부담을 소비재가에 전가하기가 사실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르는 거 이해 가지만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그게 원가가 빠졌을 때 제품 가격을 또 안 내린다. 그래서 그대로가 또 마진으로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그걸 선호하는데 기본적으로 음식료 섹터주들은 리오프닝도 리오프닝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필수 소비재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래서 가격 전가력이 있는 음식료 섹터주들이 강세였던 건 이해는 가는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료, 비료 그다음에 펄프 가격 오른다고 뭐 제지주들 오르고 아니 뭐 나무를 직접 심어가지고 본인이 해가지고서 종이를 만들었으면 내가 또 이해하겠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수입해오잖아요. 펄프도 다. 그렇게 따지면 너무 시장이 이런 인플레나 이런 것 때문에 해당 기업들을 테마 성격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보세요.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이하짜리는 기관이 만지지도 않아. 그런데다가 공매도는 또 안 돼. 세력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갖고 장난치기 좋아요. 테마 형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는데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들 잘못 건드리다가는 또 한 번 몇 년 동안 나올 수 없는 그런 가격대에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하여튼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추세를 따라야 되지 않냐, 시장 논리에 대응해야 되지 않냐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슬슬 언제 어느 순간이 되면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본인만의 결정이 특히 우리 경험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오늘 내일 어제 이번 주 안에는 좀 고점이 아닐까. 고점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 샘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랐다가 오늘 완전 급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부안해동해서 내 주식은 안 가는데 저거라도 지금 사야지 뭐 이래서 쫓아가고 하는 실수는 저는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장 물론 나스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겠지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소부장, 자동차 부품 이런 쪽들하고 2차 전지 소재주들 이런 쪽들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생각할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빼고 나머지들은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한번 접근해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디램 때문에 좀 안 돼요, 지금. 그리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도 또 지금 안 되고 외국인 돈이 안 들어오면 절대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다들 뭐 삼성전자 임원들도 물렸다가 물 탄다 뭐 어쩐다 그러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지금 TSMC나 뭐 마이크론 이런 애들한테 지금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타개하려면은 증설하는 수밖에 없고요. 더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 내에서 특히 장비주들 이쪽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TCK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도 증설하고 그럼 괜찮아요. 오히려 조업 좀 받으면 괜찮은 것 같고. 참 우리가 이대로 참 끝내면 우리 박진희 부장님이 되게 서운할 뻔했네. 준비해온 종목 일단 우리가 투자의 관점 공부하는 관점에서 추천이 아니라 공부하는 관점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주식들 간단하게 좀 열거를 좀 해주시죠. 네, 열거해드릴게요. TCK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그때 2주 전에 나왔을 때가 제일 저점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조금 이렇게 시장 때문에 일단 빠지긴 했지만 저는 13만 5천 원 정도만 안 깨면은 요건 좀 조정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부장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장비.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원익 IPS, 그다음에 사이맥스, 그다음에 AP 시스템, 그다음에 테스, 그다음에 ENF 테크놀로지도 실적 좋아요. 이런 것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중에서는 뭐 어차피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나 동아 기업은 좀 많이 갖고 상대적으로 일지 머티리얼즈가 많이 빠졌어요. 얘네가 조금 중국 좀 막히고 이러니까 중국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비아디에도 들어가고 CATL도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뭐 그때 루머인가 말레이시아 공장을 뭐 분할해가지고 뭐 상장하네 뭐 이런 루머 때문에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일진 머티리얼즈도 보니까 오늘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아침에 시초가에 못 산 게 천추의 한인데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다른 것들보다는. 근데 오늘 막 수급만 놓고 보면은 이거 보세요. 기금도 지금 계속 일진 머티리얼즈 사고 있잖아요. 급락하는 동안. 외국인도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조금 흔들거리면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000원에다가 손절손을 두고 장중에 흔들거리면 조금 한번 모아보시는 전략. 그래서 오히려 좀 중국 봉쇄 풀리고 뭐 중국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전기차 공장 활성화되면은 다시 좀 일진 머티리얼즈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가격적 메리트가 있고 아까 경기랑 민감하지 않고 경기 방어적인 종목 중에서 이제 JYP 엔터. 요거 좀 괜찮아요. 수급도 좋고. 지금 K-팝 ETF가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K-팝 ETF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ETF 있듯이 그래서 미국에서 그 승인 나면은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다른 엔터주들보다는 JYP 엔터가 제일 차트도 괜찮고 견조해요. 대신에 많이 빠진 걸로 따지면 YG 엔터. YG. 겁나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JYP 엔터는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수급도 괜찮았고요. 흐름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빠진 걸로는 뭐 YG 엔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배터리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이제 코스모 화학 많이 올랐었는데 그렇죠. 좀 조정 들어왔거든요. 코스모 화학도 한번 참 많이 올랐는데. 보실만 하고 그다음에 좀 생뚱맞을 수가 있는데 제가 또 원래 바닥에 있는 종목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이거 진짜 생뚱맞은데 금호 타이어거든요. 자동차 가니까. 자동차가 가니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분기 실적 좀 저점으로 해서 조금씩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타이어 가격도 방어가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매출도 늘어나고 얘네가 지금 전기차용 좀 고성능 타이어 쪽도 괜찮은데 제가 이걸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광주 송정역 부지 때문이에요. 아. 최근에 땅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많이 부각됐잖아요. 롯데칠성이 하이트질로 못 가는 동안 왜 많이 갔어요? 서초동 땅 때문에 많이 간 거예요. 롯데칠성. 그리고 뭐 강남역 그 앞에. 네, 서부 T&D 뭐 이런 것도 다 용산,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다 많이 간 건데 금호타이어가 광주 송정역에 얘네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한빛산단 쪽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 이거 뭐 정권 바뀐다, 뭐 시장은 어쩐다 이러면서 계속 다 미루는 거예요. 뭐 개발을 계속 미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지를 개발을 하면 가치가 1조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금호타이어는 그 돈 가지고서 이제 증설해서 오히려 좀 효율적으로 이제 타이어 생산하고 그러다 보면은 원가 절감도 되고 사실 1분기하고 작년 4분기 때 안 좋았던 게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 다른 그렇지. 것보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서서히 해소되면은 저는 금호타이어도 지금의 가격은 메리트가 있다. 뭐 중국에 있는 더블스타가 얘네 이제 대주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금호타이어나 뭐 다른 타이어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넥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금호타이어는 깔고 앉아 있는 부지의 가치 이 부분을 나중에 개발했을 때 생각해 본다라면은 지금은 저점이다. 그래서 4,000원 정도만 안 깨준다라면은 좀 한번 그 땅을 믿고 한번 모아볼까? 뭐 이런 생각? 하긴 뭐 지금 시총이 한 1조 2천억 정도네요. 땅값이에요 지금. 시총이랑 땅값이랑 지금 거의 맞먹어요. 얘네 그 땅 개발 그 이익이랑 뭐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그러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만도 진짜 만도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 만도도 최근에 시장에서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여기 보면 좀 저항대 쪽으로 많이 오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6만 원은 한번 넘어가려고 좀 트라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새 계속 레포트 많이 나온 게 제가 아까 화신 말씀드렸죠. 요것도 레포트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뚫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좀 레포트가 나온 종목들이니까 한번 보시고 뭐 자동차 부품주들은 워낙 많이 빠진 게 널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중소형주들 좀 찾아보시는 좀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반도체 소부장 아까 특히 장비주들 그다음에 2차 전지 중에서는 뭐 LG 머티리얼즈 보시고 엔터주 중에서는 JYP 엔터 그다음에 낙폭과대는 YG 한번 보시고 펫배터리에서는 이제 코스모화학 조정받으면 보시고 타이어 금호 타이어 땅으로 좀 한번 보시고 좀 생뚱맞은 종목 중에서는 메디톡스 그 생뚱맞은 거 언제 끝나요? 이거는 진짜로 제가 이 종목은 3년을 넘게 봤어요. 제 손님 중에서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드신 할머니 있었었어. 알죠? 알죠. 맨날 이거 괜찮은데 그랬잖아요. 이것도 경기 방어주예요. 뭐 경기 침체랑 크게 상관없고 마스크 벗으면 또 얼굴 좀 한번 리모델링 좀 해야 되고요. 얘네가 또 휴재를 좀 건드려가지고 최근에 휴재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 소송은 메디톡스 돈이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하도 소송을 자주 네. 해가지고. 글로벌로 그런 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대신 소송을 하고 이기면 뭔가 좀 쉐어하는 보상금을 가지고 나눠 먹는 그렇게 가는 걸 갔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이제 소송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망가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근에 대웅제약이나 이미 얘네랑 끝난 대웅제약이나 메디톡스 같이 이런 보톡스류들 이런 종목들도 기대치도 없지 경기랑 별로 상관도 없지 리오프닝이지. 그래서 제가 요새 메디톡스를 맨날 째려보고 있었는데 13만 원 밑에만 오면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팔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만큼 바닥이에요 주가가. 그리고 3년을 내리빠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금호 타이어 컨셉으로 제가 좀 바닥주 중에서 좀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거래량이 많지는 않기는 한데 한번 뭐 사놓고서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가겠지라고 생각해 볼 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방어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뭐 사실 수급에서는 기금이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기금이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뭐 그닥 매수 뭐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악의 종목이었다. 과거 3년 동안. 그리고 더 이상 폭망할지도 않을 만큼 이제 바닥권이다. 지난번에 보니까 국내 뭐 의료기기 막 수출 이런 거 보니까 필러랑 보톡스는 괜찮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낙폭과대 컨셉으로 금호타이랑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장비. 메디톡스 사신 분들은 꼭 병원에 가서 보톡스 맞을 때 메디톡스 걸로 해주세요. 저 잘 안 물어보는데. 아예 안 되지. 메디톡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야지. 메디톡스 균으로 쏴주세요. 근데 아무튼 얘네가 요새 자회사 있어요. 보톡스 말고 다른 쪽 자회사도 요번에 임상하고 이러는 것들 괜찮거든요. 그거 고려 보면은 아까 그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그런 느낌? 뭐 그런 부분으로도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간에 반도체 장비, 소부장 이런 쪽도 꼭 보시고 2차 전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엔터 쪽들 하고 배터리 이런 쪽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시황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박진희 부장님하고 또 이 방송 끝나는 대로 또 다른 우리 고혜성 님과 개그맨이시고 지금 동기부여 강사시죠. 고혜성 님과 아주 재밌는 또 우리 같이 한번 뭐 기획한 게 있어서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 야, 정말 딱 58분이네. 진짜요? 1시간 안에 끝내는 게 정말 이게 몇 년 만인지. 제가 목 상태만 좋았어도 더 했는데. 아유, 얼마나 다행인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놀라셨었죠? 아침에 다행히 시장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주가 흐름을 보면 나스닥이 반등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역시 또 끝날 때 끝나봐야 하는 거니까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그 정도 빠졌으면은 그냥 좀 단기 반등은 나올 것 올라줬으면 같긴 좋겠네요, 하지만. 진짜로. 네. 아, 진짜 징글징글하네요. 네, 하여튼 우리 계속 그 세우고 있는 투자 원칙 그리고 전략 이거에 맞춰서 내동매매하지 않으시는 그런 다짐을 하는 또 그 하루를 마무리를 하시죠. 내일 아침 7시 라이브 방송에서 또 같이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고맙습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